허무맹랑한 현실성 없는. 그러니까 이건 헛소리인 거예요. 그냥 조합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브릿지 대출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키움증권에서 PF가 아니라 브릿지에도 참여하는데 우리가 이 아파트를 대출을 해준다라는 건 담보로 들어와야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담보로 들어온다라는 건 이제 이 법무사 사무실 너희가 믿고 이 일을 해줘라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한 법무사 사무실 추천하는데 우리가 돈 실행되는 날 그대로 담보 을구가 들어와야 돼. 이게 조건인데 우리는 이 10억짜리 주택에 많이 나왔어도 키움에서 5억 나오는데 조합에서 5억을 보존해주지 못하면 이 담보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 대출은 실행이 안 되거든요. 담보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헛소리인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현실성 없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여기서 사업을 우리 멈춥시다. 아니면 부담을 해서라도 갑시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말 속도가 붙거든요. 그 단계를 지금 못 넘어서 보이는 허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 여기 지금 PF 대출 조달 금액이 2,350억으로 봤을 때 뭐 나오는 수수료와 뭐 이자가 이렇게 측정되는 거지만 이 2,350억 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할 때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이미 기실행한 뭐 브릿지 대출이 있는지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희가 자세하게 얼마 실행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금융 비용들을 이제 반영했을 때 보면 조합원들이 총 부담하는 공사비, 그다음 이 빌린 돈은 당연히 또 갚아야 되는 비용, 뭐 이렇게 했을 때 2,350억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 2,350억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수입이 약 5,600억, 약 6천억에 가까운 이 사업비가 안 나오고는 이 사업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돌아가서 요 모집 금액,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고 이제 모집가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데 이 금액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추구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 5억에서 6억 정도의 추가 부담금은 좀 현실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 조합원이 착공 전까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조심스럽지만 4억에서 5억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 수준으로 저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특성은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리고 궁금한 질문 받고 또 한 대표님 추가 설명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년도쯤에 조합장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기존에 있던 조합장이 교체된 이유가 새로 조합원분이 조합장이 대행사가 용역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 좀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합원이었던 분이 새로 조합장이 되셔서 그 이후로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된 걸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25년도 초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토지 확보가 사실 다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합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토지 계약서를 다 작성은 했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이제 불지 대출도 받고 시공사랑 같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토지 확보도 다 안 됐고, 네, 계약서만 가지고 일단은 한 건데. 일단 지금 성북구청이죠. 성북구청에서 네. 사업계획 승인 규모를 봤을 때 서울시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지금 반려한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은 그 토지 소유를 95%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계획 승인 접수를 하기 위해서. 네. 이게 사실 모든 사업 구조 중에 가장 강하게 되어 있어요. 정비 사업은 동의율이고 그 동의율도 75%, 뭐 각 동별 동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75%의 동의율을 갖춰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고 또 민영사업도 토지 사용권은 법에는 사용권은 80%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까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PF 대출을 일으켜서 뭐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또 이 지역주택조합만 주택법에 토지 소유를 95% 소유를 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말씀드린 이 조합에서 말하는 여기 토지 95
49.59%. 예. 물론 국공유지 포함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율은 자꾸 높아지지만 어쨌든 지금 그 가격 협의 완료 면적 이제 우호적인 우리 지주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요걸 확보를 하셔야 돼요. 미 확보 면적 이건 어차피 95%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요 위에 세 개 지금 소유권 확보 면적, 가격 협의 완료 면적, 국공유지 면적 요 세 개는 모두 확보가 되어야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가능하고 그 전에 이제 국공유지 면적을 사업계획 승인 접수하면서 접수 전에 성북구청과 그 구청의 동의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 접수를 해서 심의 중에 성북구청 구의회 의결을 통해서 또 국공유지도 뭐 무상 기속 또는 유상 매수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 단계까지도 못 갔기 때문에 시에서는 반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냥 아예 반려를 해버리고. 그래서 굳이 접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접수를 했을까 왜 궁금해서 좀 뭐 속이려는 의도인가 막 싶어가지고. 뭐 이건 뭐 추정치지만 각 지역별로 또 주택법에 따르는 또 그 서울시 조례가 있고 뭐 강역지별 뭐 조례가 있고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뭐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지금 서울은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또 지정되고 정권 바뀌면서 지정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뭐 이렇게 지정될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라는 공시가 뜬다거나 이제 뉴스가 발표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되면 기존에 접수한 사업장들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착공 중도금 대출 60% 가능한 게 40%로 그 LTV 인정 비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사업성이 점점 나빠져서 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반려는 당했을지언정 우리는 이미 접수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런 또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뭐 반려됐다라는 건 아마 그 인정은 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 돼도 사실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법에 보면 조합원 모집 후 2년 내 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했거나 뭐 설립 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산 여부를 물어야 한다라고. 네. 그래서 그 해산 여부를 묻지 않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늘 발표했던 역세권 뭐 활성화 프로젝트 뭐 이런 조건 충족을 하기 위해서 아마 뭐 2년 3년 내에 접수하지 못하면 그 조건이 또 용적률을 잃어간다든지 뭐 이런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툼에 좀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접수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접수 실적으로 또 이렇게 나중에 협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조합에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조합장이 바뀌고 업무 대행사가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업무 대행사 바뀌고 조합장님이 주도해서 지금 업무 대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예. 근데 속도감이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기존에, 그쵸. 이게 21년도부터 이제 조합장이 바뀌고, 뭐, 용역사 바뀌면서 23년도에 지구 다니게 됐고, 24년도, 5년도 이렇게 건축심의 쭉쭉 해서 25년도 어쨌든 승인 신청까지는 했던 거고, 네. 그 토지 확보도 한 23년도부터 엄청 빨리 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저편이 말씀대로 뭐 전략적으로 접수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나름 내부적인 스토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소유권 다 이전 받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토지대가 픽스가 돼야지 모든 분담금이 확정이 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든 조합장이든 시공사든 뭐 지금 대출했던 뭐 증권사든 그 픽스되는 토지 대금을 가장 궁금해할 거예요. 예. 이에 대해서 리스 대금이 또 나오는 거고. 예.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질문을 주신 고객님한테의 시선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의 어떤 민감도에 따른 토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담에 대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있다면 그 금액을 맥시멈 했을 때 12억 뭐 이렇게 최종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비축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느냐 지주택 가입하게 맞아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속도 좀 빠른다는 거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도 풀지 못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리스크 확인하시는 것밖에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키가 그밖에 없어 보여요. 이제 조합에서는 그 소유권 확보에 지금 적혀 있는 게 매매계약 완료 잔금전이라는 그 토지 매매 계약서를 일단 네. 다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 모든 세대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서류처를 다 보긴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기한이 좀 지났어요. 왜냐면 작년에 그 뭐 키움증권이랑 뭐 브릿지 대출 뭐 이런 걸 알아보면서 그걸로 잔금을 치르려고 해서 계약 기한이 그 잔금 지급 기한이 작년 5월, 6월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지났는데도 뭐 어쨌든 그 토지주분들은 다시 팔려고 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합에 어쨌든 적혀 있는 숫자들을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조합의 의견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조합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로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약간 헷갈려서. 거짓말은 아니겠죠. 거짓말은 아니고 결국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한 대표님과 지금 저는 사실 이 수성검어 W라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감사님 감사를 맡아주셨고 저는 예, 직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직책은 뭐 조합장이다 감사님이다 이렇게 있었지만 전부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초기 업무 대행사, 뭐 초기 조합장을 교체하면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가 되고 자료를 확인해서 판매를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무겁지만 발표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분석한 내용 안에서 자문받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가왔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21% 소유된 토지를 소유한 조합의 조합장이 되어서 나머지 지주분들을 그 토지 용역사들과 협력해서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때 만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기존에 우리들과 그 제가 조합장이 되기 전에 발표됐던 토지 때는 사실은 형편없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보고 발표했던 그 현실적 발표에 다들 놀래기도 했고 그 당시 저희 사업도 엄청 힘들어지면서 뭐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뭐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그 지주들을 만나보면 그 지주분들의 지금 요 36%가 왜 안 올라오냐면 결국에 일본 조합원분들한테 현실적 발표와 추가 부담금 발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랑 매도 청구 대상은 다 뒤에 자금이 지급돼야 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차지하더라도 말씀하신 지금 매매계약 완료, 잔금일 변경 진행 중 이 부분은 지금 토지 사용 권은 확보를 하기 위함으로 지금 조합에서 노력하고 있는 땅들인데 반대로 방금 이 36%의 지주분들은 상당히 조금 기존의 49%의 토지주분들보다 단가를 높이 부르는 분들이고 그 협의를 상당히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700억이 필요하다면 그 700억에 대한 담보대출은 지금 브릿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450억 조합에서 조합원분들이 한 250억 그걸 부담을 해줘야지 700억이 지금 완성이 되는데 그 250억 딱 토지 때만 그렇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뭐 대비용 뭐 5.2% 법무사 비용 뭐 기타 등등 뭐 용역비 또 줘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까지 다 하면 지금 조합원들한테 예를 들어 400분이 계시면 뭐 세대당 1억씩은 지금은 발표를 해야 돼요. 우선 그 단계가 현실적이고 그 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못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회 발표
총회에서 돌아가는 속기사가 오고, 뭐 서울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지역주택조합에 공중 변호사가 오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 안건에 대한 뭐 이제 절차 처리가 적법한가, 뭐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그다음 뭐 영상, 속기록 이런 게 다 돌아가는 책임성 있는 총회에서 조합원들께 저희가 지금 발표해드리는 이런 신뢰되는 자료 데이터화해서 조합원들한테 발표해주고 우리 사업이 지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사실 일개 조합장보다 다수의 조합원분들이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 여기서 진짜 아까 주택법에 있는 해산 여부를 물어야 되는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에 사실은 현실적인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단계는 발표가 돼야지만 오늘 여기서 사업을 우리 멈춥시다. 아니면 부담을 해서라도 갑시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말 속도가 붙거든요. 그 단계를 지금 못 넘어서 보이는 허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 저는 또 걱정인 게 만약에 발표가 이제 실질적인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뭔가 이제 현재 보고 이제 대출이 벌써 한 300억 정도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길어질수록 사실 금융 비용이 커지잖아요. 토지 확보율이 높아질수록 금융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혹시 분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 10년간 사업이 장기화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처럼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대표님도 저도 뭐 이런 영상으로 뵙는 분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나 가까운 근교에서는 사실 뭐 직접적인 추진이 또는 조합장 집행부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빨리 발표하셔라. 지금 하루하루 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조합원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조합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사업을 자꾸 이렇게 안 끌고 가시냐. 방금 해줬던 내용대로. 뭐 그런 얘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 있고 발표 못하고 한 2년 있다가 사업장이 토지가 공매 처분 당하면서 이제 또 안 좋은 단계로 가는 사업장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씀처럼 계속 뭐 기하급수적으로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발생된 론만큼 결국 지금 이 특권 지역주택조합에서 한 50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50억도 뭐 집행부 최소 뭐 임금, 뭐 그다음 뭐 토지팀이 또 지금 계속 지주분들 36%를 지금 상대하고 있으면 그분들도 또 용역비를 요구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95% 다 계약 완료했었는데 그 토지 대금을 지급을 못한 건 조합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95%를 만들어 오라 하면 용역비 더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당연하거든요, 사실. 일 시켜놓고 우리 일은 다 했는데 지급을 못하는 건 조합이면서 왜 우리한테만 계속 공사를 요구하냐, 뭐 요런 내용들. 또 아까 뭐 보셨던 뭐 지구 단위 계획 예전에 조건부 뭐 3차 재심의 통과, 뭐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그다음 경관심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통과, 요런 조건들이 붙을수록 그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이렇게 계속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 대표님 항상 뭐 다른 영상에도 사업 설명할 때 조합장이 이런 내용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들 초보고 처음 해보는 단계고 뭐 이제 이런 설명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전체적인 시작과 끝 부분을 어느 전문기관에 사실 객관적인 사업성 발표를 한번 듣고 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업이 계속 늘어지면서 못 가는 단계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나쁘게 얘기 드리면 95%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90%는 확보됐는데 나머지 5%가 비용이 엄청나게 높은 사업장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도 있다면 조합원들한테 총회에서 현실적 토지 때는 기본적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발표해도 조합원분들이 아시는 분들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업성 분석은 다들 하실 수 있거든요. 요즘 시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수치나 이 부분, 뭐 A 부분, B 부분, C 부분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진행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 조합원들의 구심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조합원 조합장만으로 해서 움직일 수 없고 조합장을 위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과반수, 현재 조합원 반 이상, 50% 이상의 어떤 의견적인 무리들이 있어줘야지 변화라든가 어떤 대책에 대한 협의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수치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회의라든가 법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워낙 또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라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구심점이 없으면 조합장님 혼자로서 풀어나가기에는 규모가 감당하기는 쉬운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복잡하게 판단이 더 혼란스럽게 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아까 그 분담금을 일단은 그 조합원 수로 나누신 금액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그 차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나요? 지금 그러니까 주신 건 제가 그 3차, 4차 조합원 분양가라고 주신 사진 파일밖에 지금 없어서 예. 1, 2차의 그 분담금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그 수는 있어요. 그 PPT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예, 1차, 숫자는 있는데 2차 조합원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여 년 전에 모집했던 분들이잖아요. 제일 뭐 창립 예, 1차 그쵸. 예. 그러면 뭐 2억씩도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뭐 좀 의미 없는 숫자든 뭐 현실성 있는 숫자든 아니든은 다음 그 조합 총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제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8사 기준으로 지금 3, 4차는 6억 6,900으로 모집을 했다면 기존에 뭐 1차 조합원은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모집했고 2차 조합원은 6억에 모집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비용을 1, 2차 분들은 무효로 해.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 왜냐면 1, 2차 분들은 또 가입하신 분들의 주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뭐 추가 부담금을 나중에 이 총 지출 금액을 제가 6천억이라고 보여진다라고 5,900억 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 지출에서 이제 조합원 수 459명이 이제 픽스 확정이 나면 이 459명의 세대수별로 가지는 대지 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뭐 보통 예, 그쵸. 우리가 이 사업에 이 조합이 이제 4,160평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뭐 도로도 기부 체납하고 뭐 공원도 기부 체납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3,500평을 기준으로 그 건축 면적이 나올 거예요. 우리 건설 대지가. 그 건설 예. 대지로 뭐 5, 2 타입, 8사 타입의 대지 지분은 차이가 나겠죠. 2평씩 가진 사람도 예. 있고 4평씩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지 지분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동시에 모집됐다라면 대지 지분으로 나누면 끝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대지 지분 뭐 예를 들어 50%, 그다음 나머지 50%는 가입 금액별 추가 부담 금액 50%, 뭐 이렇게 뭐 분할해서 부담합시다. 이렇게 측정하면 또 그 수치는 또 엑셀로 또 정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입 금액별 차등 금액은 아마 인정을 하는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 조합원들은 예를 들어 그만큼 또 리스크를 안고 모호할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느냐에 포커스고 사실은 성공한다면이야 어떤 정도 차익은 뭐 받아들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가격화가 된다면은 토지대에 대한 마지막 일정이 나와야 돼요. 토지대에 대한 진짜 네. 마지막이야. 왜냐하면 각 지주별로 나는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가 뭐 스케줄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뚝딱하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야지만 지금 어디 증권에서 어디죠? 거기에서도 어차피 무한정으로 지금 대출을 잡아놓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상환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게 부딪혔을 때 엄청 다급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 다급해지는 순간은 쫙 알고 있단 말이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스케줄을 다 오픈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면 모든 패를 다 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예. 또 상대해야 되고 또 조합원들을 또 이렇게 막아야 돼 이탈도 막아야 되고 추가 모집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는데 한 복장 오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장 의견 중에 하나가 또 어쨌든 앞으로 토지 확보를 95%를 다 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PF 대출이 나오니까 그 전에 이제 조합원 모집 금액으로만 다 불가능하니까 브릿지 대출이 되면은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어느 정도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브릿지 대출 주는 데서도 어차피 자금 모집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죠. 100%빈 비용을 다 자기들이 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중도금을 좀 내라 하는 게 글이 있더라고요. 1, 2차, 3차 그게 그냥 조합원들은. 너무 얘기하는 거죠. 네, 분담금, 분담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금액이 좀 이해하시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 구조를 다 사실 모든 조합원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네, 보니까 조합에서는 조합원분들께서 가입해서 요만큼 납부해 주시고 조합원분들의 역할만 해주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브릿지 대출을 일으켜서 토지 확보하고 사업 승인 나고 난 뒤에 시공사와 같이 뭐 시공사 책준으로 PF 대출 일으켜서 그 금액으로 나머지 토지 확보하고 착공 들어가서 중도금 내고 마시는 잔금 내고 준공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쭉 설명해서 넘어가는데 그 네, 브릿지 대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뭐 남아있는 뭐 한 30%, 30 몇 프로라면 뭐 지금 저층 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 한 70호실은 아직 소유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나오면 그냥 70호실을 설명하면 이렇게 복잡하니까 한 호실을 기준으로 아파트 현 회사 타입에 있는 3세대 기준으로 하나를 10억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똑같거든요. 우리 그 토지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하러 은행 가면 아파트 LTV 70% 보고 또 지금 뭐 DSR 뭐 이런 거 보고 하면 이제 소득도 보고 뭐 이래 보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아파트가 담보 비율이 가장 좋긴 하지만 저층 아파트가 워낙 구축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금융에서 보는 이 아파트의 감정평가가 나왔을 것이고 그 아파트가 우리는 10억에 보상해주지만 금융에서는 7억 보고 있고 그러면 그 7억에 일반 신축 기축 아파트면 그냥 뭐 70% 인정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정도 낡은 구축은 60% 50%뭐 예를 들어서 그건 금융 심사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럼 네, 10억이 필요한데 일단 감정평가는 7억 받았고 거기 7억에 뭐 50% 나옵니다 이러면 3억 5천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한 호실을 갖기 위해서 조합에서 6억 5천을 부담을 해야 나머지, 돼요. 네, 그게 조합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브릿지 대출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키움증권에서 PF가 아니라 브릿지에도 참여하는데 우리가 이 아파트를 대출을 해준다는 건 담보로 들어와야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 담보로 들어온다는 건 에스크로 뭐 변호사 아니라 그냥 법무사 사무실을 끼고 이제 이 법무사 사무실 너희가 믿고 이 일을 해줘라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한 법무사 사무실 추천하는데 이 담보 우리가 돈 실행되는 날 그대로 담보 을구가 들어와야 돼. 이게 조건인데 우리는 이 10억짜리 주택에 많이 나왔어도 키움에서 5억 나오는데 조합에서 5억을 보존해주지 못하면 이 담보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출은 실행이 안 되거든요. 담보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헛소리인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현실성 없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조합에서 반 보존해줘야 대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도 분담금을 내면서 네. 대출을 일으킨다는 건데 이거를 너무 일찍 받으면 금융 비용이 커지니까 좀 뒤로 미룬 것 같네요. 미루거나 못 받죠. 대출 자체가 안 되죠. 대출을 못 받죠. 담보가 못 들어가요. 한 호실이 모여서 100호실의 담보가 일어나는 것 뿐이지, 이 전체를, 이 남은 36%를 하나의 덩어리로 뭐 400억으로 봐주고, 거기에 너희 필요하니까 200억 먼저 쓰세요. 이렇게 안 주거든요. 왜냐면 내 담보 100호실이 안 들어오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그 네네.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전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서 그렇게 이제 착공까지 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해놓가는 건 뭐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들어오고 뭐 포스코가 오고 뭐 이렇게 뭐 그 시공 참여 의향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에서 많이 내세우는데 이런 5위 도급 순위 5위 안에 메이저 건설사들이 들어오면 뭐 여러 증권사들도 결국 론을 일으키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공사, 대형 시공사가 들어오면, 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업을 일단 시공사가 들어와 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런 MOU, 시공 참여 의향서 이런 것들로 많이 안심시키는데, 그것 또한 아까 우리 한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공사들도 똑같아요. 이 토지 컨디션, 이 조합의 토지가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느냐를 1번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이 톱니바퀴처럼 물고 물린 거라 사업주 측의 조합원이 먼저 실행하지 않으면 금융도 따라갈 수 없고 시공사도 따라갈 수 없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우리 사업을 살려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합원들 459명이 전부 이 내용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 안에 아마 가족분 중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던데 그런 지금 이미 이 조합원이시고 목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사실 지치니까 조합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조합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믿고 갈 수 있겠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제3의 뭐 업체를 통해서 우리 공평하게 뭐 총회 아니라 조합원 간담회식으로 설명 한번 사업 설명회 한번 듣고 여기에 대해서 또 조합장이 선정하면 또 조합에서 필요한 내용으로만 밖에 발표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사업성 설명을 한번 듣고 우리 조합원들이 깨우치고 집행부도 할 말 있으면 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조합원들도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거쳐 투명성을 거쳐서 우리 이 사업을 끌고 갑시다. 그 필요한 자료는 조합에서 그 업체를 에게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뭐 이런 단계를 한 번은 거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조합에 가입 안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가족분들한테도 더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 표류하지 않으려면 그 단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검사를 한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기 검진이라죠. 1년에 한번 받는 것처럼. 예. 그 외부의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자료를 다 오픈 받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분들이 똑같은 수준의 인지가 하지 않으면 다툼으로 인한 세를 갈라치기 하는 다툼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조합이 손해를 보고 결국은 키움 주권도 자기 채권만 보전하면 되니까 조합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리스크는 점점 커질 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동태 맞아 떨어지려면 금액이 나와야 되고 금액이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점을 눈을 뜨고 조합원들이 보셔서 재촉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규약에 보면 표준 규약에도 있고 각 조합 규약에 보면 그 조합원의 뭐 20% 이상이 요구했을 시 뭐 아니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단계별로 그 외부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제 감사 회계를 진행해서 또 사업계획 승인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 관할청에 뭐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00일 이후에 감사 착수해서 외부 회계법인 평가를 받은 평가서를 보고서를 관할청에 뭐 납품해야 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 의무 사항은 있는데 그 외부 회계법인 역시도 조합에서 주는 뭐 자료 안에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이미 받은 거 있습니다. 요거랑 성격이 달라요. 회계 성격과 세무 성격이 아니라 정말 이 개발 전문가들한테 받는 이 사업성 평가,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를 얘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럼 혹시 네. 지금 조합원이 410명까지인데 나머지 이제 49세대에 대해서 일반 분양하거나 뭐 5차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가를 더 높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분담금이 줄어들긴 하나요, 많이? 그럴 수는 있죠. 네. 뭐 50세대를 뭐 지금 주변 분양가 정도로 뭐 15억, 뭐 16억 뭐 이렇게 뭐 서울 주변 시세 이 동네 시세는 막 20억 가까이 받았다. 그러면 이 50세대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뭐 6억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조합원분들이 3, 4차 조합원분들이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지금 예상된다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 4억, 5억 더 부담하고 들어오면 그만큼 또 사업비 조달이 되는 거죠. 충당이 되는 거죠. 혹시 이 엑셀 파일은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엑셀은 네, 왜냐면 저희가 이게 뭐 못 믿어서 이거는 사실 어느 개발업체 하는 분들한테 받으면 양식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엑셀로 안 드리고 PDF로 드리는 이유가 PDF로? 숫자를 바꿔서 그때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 수정 파일은 안 드리고 PDF 파일로 뭐 그냥 추정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자료를 저희가 토지대라든지 지금 협의된 시공사들의 공사비라든지 뭐 기주출 비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라 좀 오차 범위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사비에 지하 7층이 어쨌든 지하 2층으로 바뀐다고 조합 측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혹시 공사비에서 또 빠지는 부분은 없는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 지하 2층 협의를 함에도 어떤 시공사와 700만 원 후반대의 협의를 지금 조합에서 하고 있어 그렇게 발표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렇다면 더 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업장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측도로, 동측도로의 지금 지방도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하 7층이라는 개념 또한 지금 제일 낮은 그 지방고의 서측도로에서 지하 7층은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인허가 단계의 부분인데 그 지하 안전 영향 평가라고 해서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이제 뉴스 보면 이게 흙막이 붕괴 사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감리도 구속되고 현장 소장도 구속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점점 이 안전과 품질은 강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하라고 인정받는 그 터파기가 20m를 넘어가면 대규모 심의를 받아야 되고 20m 위는 또 소규모 평가를 받는데 거기서 공기가 또 확 늘어지고 심의 기간도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기준을 지하 7층을 어디서 잡았다면 이쯤 내려서 지하 2층으로 기준을 제가 볼 때는 바꿨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층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바뀔 수 없는 게 주차 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정도 고민을 할 때쯤이면 아주 행복한 고민입니다. 매우 행복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을 대로 결정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불편하실 거고 일단 토지의 그 중에서 이 조합은 진행돼야 되는 부분만 변경하시고 사실 비용이 나간다 하더라도 추후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족은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비중을 얼마큼 두고 조합원 가입에 대한 판단하는 건지는 그대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 상당히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웠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궁금하신 사항 있을 텐데 그것도 가끔씩 메일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정리 드릴게요. 이제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제 얘기가 돼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 대표님과 분석한 부분은 84 타입 기준으로 조합원 분당 금액은 아마 공급 금액은 조합원 금액은 아마 12억 8천에서 13억 정도 보여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정대로 갔을 때입니다. 왜냐면 일정이 또 5년 더 늘어졌는데는 또 사업성은 좀 나빠졌을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인허가 절차와 착공과 준공을 잘 간다면 13억 정도로 보여지고 착공 전에 조합원이 납부해야 될 금액은 조심스럽지만 최소 4억은 납부한다고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뒤에 중도금은 착공 후에 나오는 부분이고 실행 성격이고 기존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원 착공 전 분담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 4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사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패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패를 안 한다고 표현드리고 무상인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